그래서 우리 애들이 도대체 왜 곱셈을 어려워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고민 다들 하고 계시죠? 2학년 사랑이 엄마, 곱셈 99 도대체 왜 못 외우는 거야? 하루에 한 단 왜 못 외우는 거지? 내가 이렇게 노래도 틀어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도대체 왜 못 외워? 지금 생각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6단 가면 큰 고비가 오죠. 제가 이 독일 수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된 계기가 우리 아들이 6단을 지독하게도 못 외웠어요. 제가 6단 아이 외우게 시키다가 애 잡을 뻔했습니다. 야, 다 때려쳐! 야, 진짜!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수포자가 됐던 그 계기가 곱셈 99인데요. 그렇게 곱셈 99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를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넌 도대체 왜 못 외우냐? 넌 진짜 수학머리가 없구나. 야, 너는 진짜 문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3학년 엄마는 또 이 생각합니다. 야, 작년에 곱셈 99 다 외웠잖아. 근데 왜 못 풀어? 왜 79가 63인지 64인지 왜 헷갈리지? 왜 아직도 6, 7 그러면 6, 1부터 외워서 써야 돼? 아직 왜 못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3학년 친구들 다시 곱셈 배우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버벅여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더 시켰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또 다른 분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 때 하죠.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지금 보이는 게 연산 실수인가? 자릿수. 이거 왜 계속 똑같은 실수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여기다가 답을 써?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기본 응용 다 풀었어. 이거 다 풀었으면 심화 문제 당연히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서술형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손도 못 대지?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저희 이 곱셈 특강을 들으시면 이 네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실 거예요. 과정 중에 이거에 대한 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머릿속에 땡땡땡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땡땡땡 뭘까요? 사고력이 없기 때문이다. 계산기가 없기 때문이다. 답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지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왜 관련이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그림들은 보스턴의 MGH라는 병원에서 연구한 거예요. MGH는 그 하버드 소속되어 있는 의대 병원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한 사람을 이제 MRI에 넣고 그 사람 눈앞에 알파벳 M, G, H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보여준 거예요. M 보여주고 찍고 그 다음에는 G 보여주고 또 찍고 H 보여주고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MRI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뇌에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뒤통수입니다. 후두엽 부분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쓰여 있나요? M, G, H라고 내 눈에 들어왔던 이미지 그대로 이 후두엽에 딱 새겨집니다. 각인데요. 눈에 이렇게 인지된 이미지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뇌에 들어갑니다.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출력 빼쓰는 거죠. 빼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와 글로 많이 보더라도 그림으로 한 번 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되는 그 정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 이미지는 보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느냐와 상관 있지 않아요. 내 시력이 뭐 0.1이냐 1.0이냐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시지각력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시지각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능력을 넘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그 두뇌 전체적인 활동을 시지각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냥 이런 그림이에요. 얘가 17 곱하기 13을 나타내. 이 그림 안에 숨겨진 정보. 수학에서는 수학적인 정보죠. 그 수학적인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시지각력이에요.
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분배돼가지고 17 곱하기 13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구나 하고 그 정보를 읽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해요. 지금 3학년 친구들은 뭐 그런 거죠. 리본, 겹쳐져 있는 리본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리고 도로 양쪽 끝에 나무를 몇 미터 간격으로 심었는데 뭐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문제들, 그런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할 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시지각력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학습 프로세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특강 진행 중에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1하고 2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이 특강과 연결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는데 그 상단에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곱셈 프로그램 스텝 1에 해당하는 거고요. 2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곱셈 프로그램 스텝 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는 1과 2가 다 있고요. 어떤 페이지는 1 혹은 2만 있기도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적합한지도 한번 판단하셔서 혹시 프로그램 고민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는 곱셈 개념입니다. 곱셈 개념. 진짜 말 많이 들으셨죠?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런데 곱셈 개념이 그래서 뭔 것 같아요? 곱셈의 핵심은 거듭해서 더하기입니다.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많은 이제 심한 문제들이 다 여기서 출발해요. 거듭해서 더하기다. 근데 이거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곱셈이 거듭해서 더하기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해요. 어떻게 이 거듭해서 더하기라는 개념을 아이한테 넣어줄 수 있는지, 아이가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꺼내 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곱셈은 띄어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만큼 띄어센 거, 수직선에서 띄어센 게 이후에 곱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띄어세기부터가 곱셈 개념의 시작이에요. 2칸씩 띄어세고 그리고 4칸씩 띄어세죠. 띄어세기 해보고 끝이 아니에요. 2칸씩 띄어세보세요. 4칸씩 띄어세보세요. 다 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끝. 이게 아니라 2칸씩 세어본 것과 4칸씩 세어본 것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시지각화 과정이에요. 이씩 띄어셌을 때는 이렇게 4까지 가는데 2번을 띄어섰어. 근데 4씩 띄어세니까 4까지는 한 번만 띄어세면 되네? 그러면 이씩 2번을 띄어세면 4씩 한 번 띄어세는 거랑 같구나. 왜 같지? 이런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지로 캐치를 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최소한 글로 쓰지 않더라도 말로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2씩 띄었을 때와 4씩 띄었을 때 만난 술 살펴봐. 그래서 살펴봐서 너는 뭘 발견했니? 이렇게 자기가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는 거.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시지각화 과정이에요.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거쳐진 거죠? 시지각화 과정이라고 하면 인식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인데 인식, 2씩 띄어센 거, 4씩 띄어센 거, 이 그려가는 활동 자체가 인식이에요. 변별은 2씩 2칸 띄어세니까 4씩 1칸 띄어세는 거랑 같네가 이제 서로 다른 점을 변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그 인식한 과정과 변별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 이건 아이마다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죠.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해석의 과정이에요. 이런 경험이 계속 쌓여야 합니다. 왜 이런 경험이 필요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학년 되면 굉장히 추상화 레벨이 올라가요. 특히 5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기초적인 4층 연산이 이제 끝나죠. 그리고 5학년부터는 이전에 배웠던 수 범위와 그리고 4층 연산이 조합돼서 굉장히 추상화된 레벨의 문제를 풀어요. 5학년부터는. 뭐 약수와 배수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 추상화되는 레벨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경험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 5학년 전에.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쌓느냐? 이 시지각화 과정으로 쌓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내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 변별, 해석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5학년 초반, 4학년 말까지 쌓이면 5학년 때
이제 만나게 되는 어려운 그런 개념에 있어서도 인식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 없이 계속 하라는 대로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푸는 방법만 하고 일단 유형을 익혀서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학습한 친구들은 5학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문제의 유형을 다 외울 수 없고 그 문제를 다 자기 것으로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쌓여야 해요. 이런 시지각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수직선으로 한 다음에 이제 수백판으로도 또 띄어세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하고 수백판으로 하는 의미는 그냥 다양하게 그 띄어세기를 하면서 띄어세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네, 이렇게 띄어세기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곱셈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묶어세기죠.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그 곱셈 단원의 첫 부분이 묶어세기예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아이랑 왜 묶어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묶어 세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좋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을 같이 읽으면서 왜 묶어 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세요. 사실은 아이들은 왜 이걸 묶어 세는 거야? 그냥 세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지식이 쌓이면 그 위쪽 지식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어세기 하기 전에 만약에 했으면 지금이라도 왜 묶어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건 활동은 요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동화를 읽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활동은 요거는 저희 에스더가 학교에서 곱셈을 배울 때 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학교가 시작되고 10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00일을 기념합니다. 100 days라고 해가지고 그날을 기념해요. 근데 그날 하필 딱 이 에스더가 곱셈을 배울 때였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든 100개를 가져와. 정확하게 100개. 이런 미션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는 그럼 뭘 100개를 가져갈까? 어떤 친구는 쌀알을 갖고 온대, 어떤 친구는 콩을 갖고 온대, 어떤 친구는 뭐 사탕을 갖고 온대 이랬는데 우리는 그럼 우리 동물 모양 쿠키를 가져가자. 그래서 100개를 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셌냐? 하나씩 넣었어요. 하나씩. 넣다 보니까 한 50 몇쯤 가니까 내가 50 지금 6까지 샜는지 7까지 샜는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샜던 걸 도로 다시 부어가지고 다시 세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끝이 안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셀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해서 낸 결과가 뭐냐? 야, 우리 10개씩 세가지고 넣자. 10개씩 세서 넣는 거야. 그래서 손에 과자 10개를 센 다음에 넣고 그냥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써놓고 또 10개를 해가지고 넣고 하니까 몇 분이 안 걸려서 100개를 정확하게 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아이가 어떤 부분에 확실히 인지를 하나요? 이렇게 많이 셀 때는 묶어 세는 게 빠르고 정확하구나 라는 경험을 가졌죠. 그러면 학교에서 묶어 세기를 배울 때 갈등이 없어요. 양이 많을 때는 묶어 세는 게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런 활동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묶어세기 다 끝났는데요. 이미 곱셈 9구 외우고 있는데요. 하더라도 한번 이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그냥 커다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큰 지퍼백에 있는 홈런볼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짱구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100개 정확하게 엄마가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담아볼까? 그래서 하나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네.
그래서 하나 하다가 몇 번 또 잘못 해줘야 돼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다음에 이제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끝이 안 나겠는데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해서 우리 이걸 10개씩 묶어서 세볼까? 이렇게 제안하시고 10개씩 묶어서 세는 그 경험을 꼭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묶어세기 활동이 끝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면 되겠죠? 가지고 계시는 교재 뭐 교과서도 좋고요. 뭐 많잖아요. 기본 응용 이런 문제, 그런 문제로 가서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묶어 세고 이것을 덧셈식과 그리고 곱셈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얘를 꼭 말로 내뱉어봐야 합니다. 네. 이게 그림만 보고 얘를 그냥 덧셈식, 곱셈식으로 쓰면 애들이 기계적으로 써요. 그 패턴을 그냥 보고 그냥 따라 써요. 얘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말로 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꼭 시키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 지금 말로 같이 해볼까? 말로 해보세요. 꼭 해봐야 돼요. 이렇게 시켜요. 이걸 보고 2개씩 세 묶음은 6과 같습니다. 이씩 3개는 6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해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되는데 가능한 많은 감각을 사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는 거 플러스 말로 해보고, 말로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말로 한 걸 제가 듣죠. 그러니까 말하기와 소리 듣기 2가지 감각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이 추가될수록 더 정확하고 잘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말로 해보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곱셈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 뭐냐면 곱셈이 왜 탄생했는지, 그 탄생의 비하에 대해서 아이가 또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체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식 3번 쓰는 거는 별 효과가 없고요. 야, 그러면 2를 5번 더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 아니, 5번도 좀 적다. 2를 10번 더하는 거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이제 쓰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쓰면서 짜증을 낼 거예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팔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픈데? 너무 많이 쓰는데? 야, 이거를, 근데 2를 10번 더하는 거를, 야, 딱 2개 숫자만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얘를 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똑같은 게 10번 더해졌다. 똑같은 게 10번 더해졌다는 걸 이렇게 짧게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래서 곱셈이 생겨났구나. 그래서 곱셈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더하는데 이거를 한 3개, 4개, 5개는 쓰겠는데 10개, 100개, 1000개가 됐어. 얘를 다 쓰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약속을 하자.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더하는 거는 그냥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얘 이름을 그냥 곱하기로 하고 곱셈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똑같은 거를 더한 만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곱셈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곱셈 꼭 필요하네. 곱셈 꼭 배워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 전에는 덧셈 뺄셈도 힘들어 죽겠는데 곱셈까지 내가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색하지 않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떤 과정들이냐면요. 이게 바로 러닝 메이트로 띄워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에 들어오시면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러닝 메이트가 되어주세요. 네. 이게 러닝 메이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엄마가 야 이리 앉아봐. 야 이거는 이거야. 야 곱셈은 거듭해서 더하기야. 곱셈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지. 이거 2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 장면 앞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그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고 풀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러닝 메이트입니다. 이 러닝 메이트로서 같이 뛰어주다 보면요, 정말 기적과 같이 혼자 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엄마가 야, 곱셈이 이렇게 해서 생긴 거야. 아, 곱셈 진짜 너무 고마운 친구 아니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고 당연한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이러면 아이가 혼자 공부해야 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거를 우리 나눗셈을 왜 배우지? 분수란 게 왜 태어났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요. 스스로 그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기 주도 학습이죠. 그죠? 네.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덧셈으로 표현하고 요거를 곱셈으로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럼 곱셈은 거듭해서 더하기야. 그래서 거듭한다는 거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야 돼. 야, 그러면 이것도 거듭해서 더하기인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얘도 거듭해서 더하기인가? 얘는 아니야. 그죠? 요런 게 어떤 것은 거듭해서 더하기고 어떤 것은 거듭해서 더하기가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비교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비교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오감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거. 두 번째는 비교해서 인지하는 거. 이 중요한 이 학습 이론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메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팁들을. 네. 이렇게 비교해서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아이가 정말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자, 이 그림을 읽는데요. 그림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릴 거예요.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의 힘이고 시지각화 과정이에요. 이 지금 그림이 제공되고 있는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정보를 먼저 읽어야 돼요. 자, 보니까 주사위가 2개 있는데 동그라미 5개, 5를 나타내는 주사위가 2개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5 더하기 5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 칸에는 이 주사위 수를 보고 이렇게 더하기로 쓴 칸이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거. 이게 시지각화예요. 얘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읽어낸 거죠. 얘를 5 곱하기로 5 곱하기 2라고 쓰는구나. 우리가 아까 전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더하는 건 간단하게 곱셈으로 쓰기로 약속했었지. 라는 게 지금 시지각화 과정을 거쳐서 이 그림을 읽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화살표가 있네. 그럼 얘가 이렇게 변했다는 소리지? 라고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를 보니까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 하나가 새롭게 생겼네? 색깔도 다르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5 곱하기 2는 여기서 왔는데 거기에 더하기 5가 하나 더 붙었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어떤 사실을 캐치할 수 있나요? 그림을 잘 살펴보면 5 곱하기 2는 이 검은색 주사위를 나타내는 곱셈식이야. 근데 거기에 지금 5가 하나 더 붙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상에 있는 이 동그라미 개수를 전체를 이렇게 파악을 했구나. 이 말은 결국에는 뭐야? 이 말은 5 곱하기 2에 5가 한 번 더 더해졌다는 거는 5가 3개라는 것과 똑같잖아. 그럼 얘는 곱셈식으로 5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가 곱셈에 거듭해서 더하기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런 거 심화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미션을 주는데 이 도전 미션은 아이들이 제가 꼭 설명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이거는 꼭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꼭 스스로 정리해서 이야기해봐야 돼 라는 부분을 따로 뽑았어요. 매주 하나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설명하는 글이나 그림,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 엄마가 시키면 되게 안 하는데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도전 미션을 수행을 해주는 친구들한테는 또 매주 우리가 간식 쿠폰을 줘요. 간식 쿠폰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3 곱하기 5에 3이 2번 더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이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러닝메이트로서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3이 모두 몇 개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죠. 결국에는 얘가 얘기하는 거는 곱셈은 거듭해서 더하기고 3 곱하기 5라는 것은 3이 5번 더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3이 5번 더해졌지? 6번, 7번 더해졌네. 그러면 3 곱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3은 모두 3이 몇 번 더해졌다는 거야? 3이 7번 더해졌다는 거야. 라고 곱셈 개념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 곱하기 5는 15지, 거기에 지금 3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곱셈의 개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해보고 실제로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야 정말 이 개념이 나의 지식화 됩니다.